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결국에 완화된다. 저는 결국에 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지금 당장 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완화를 고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공제의 12억 원 상향에 대해서 신중하다고 지금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9억이죠. 9억 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가주택, 이전에 지금 고가주택, 저가주택을 나누는 기준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 양도세 기준으로 이제 고가주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출 규제로 인해로 지금 맞추는 거죠. 네,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15억 원 선이죠. 그래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전에 보시면은 양도세 기준으로 나눈 고가주택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9억 원을 지금 양도세 기준으로 묶어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전화가 오네. 그래서 이것을 12억 원으로 이제는 좀 상향을 하자. 라는 부분을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11억 원으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지금 공시가 11억 원 기준으로 상향을 시킨 상태인데 양도세는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완화를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양도세는 자꾸 이 종부세 기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올렸는데 양도세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 땐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시장의 불안이 아니에요. 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표. 네, 양도세 완화 땐 표가 불안하다. 어떤 표? 다음에 대선판. 양도세를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세법상에 보시면은 모든 이익이 나는 거래나 상행위, 경제행위에서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게 중과를 계속시키냐, 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무주택자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6%, 7%에서 지금 거의 한 50%에 달합니다. 현재 무주택자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서 50%에 달하는 표가 있을 겁니다. 표. 자, 이 표를 두고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고가주택. 그렇죠. 지금 이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12억을 올린다면은 12억까지의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9억에서 12억까지 그 구간에 있는 사람이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날벼락이 떨어집니까? 이 지금 특혜를 주는 듯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 완화 때 시장이 불안한 것이 아니고 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대선 전까지는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폭탄 표현 지나쳐. 이건 의미 없는 소리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양도세를 먼저 완화해야 됩니다. 양도세 먼저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부세는 결국이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종부세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종부세는 목적세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종부세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이중과세입니다. 중복과세예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결국에는 재산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순서는 양도세를 먼저 완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없애고, 그렇게 해야지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공급은 시공사에서 새로 아파트를 우리가 조합이라든가 새로 만드는 것도 공급이지만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에 매물로 내는 그것도 공급이에요. 그럼 종부세, 재산세를 묶은 다음에 양도세를 완화시키게 되면 이게 공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시장으로.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이 시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시점이에요.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당장의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이제 느낄 때입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신도시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주 작업이 안 됐어요. 땅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20년 걸린다. 20년.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제재 이거를 완화를 해도 이게 언제 됩니까? 7년에서 이게 또 15년 정도 걸리는 게 되겠죠. 지금 공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소규모 재건축, 뭐 소규모 보시면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들이 5년 내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도세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이후. 그 다음에 차례가 무엇입니까? 종부세는 저는 보시면은 재산세에 들어가거나 그 중간에 종부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재산세에 합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이끌어내는 순서는 양도세를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를 완화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또 이유가 되고 두 번째도 이유가 바로 표입니다. 표. 무주택자들에 대한 표를 여기서는 특혜라는 논리로 인식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우리가 유주택자들에 대한 특혜가 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선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 완화는 절대 카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상 훨씬 웃돈 양도세 지금 양도세만 벌써 지금 반년세 9조가 더 거쳤어요. 9조. 그러니까 더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세금에 보시면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세금에 징수하는 목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반년 동안 9조 원이 더 거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쓸데없이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조정은 절대 없는 거죠. 대선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19조 원 지금 뭐 벌써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들한테 발동이 또 튀었습니다. 법인들 보시면은 법인들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됐죠. 중과가 취득세뿐만 아니고. 그런데 취득세도 12%로 올린다고 그러고 1년 미만은 양도세 최대 70% 올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전까지는 지금 세금에 대한 중과 이 부분들 집을 사거나 특히 집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다주택자 그리고 이미 유주택자들에게는 압박을 계속할 겁니다. 집을 못 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금 같은 거, 양도세 같은 거, 종부세는 압박을 계속합니다. 왜? 50%의 무주택자들에 대한 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결집력이. 이 결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집을 못 사게 대출 규제를 하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법인들까지도 이제는 압박을 한다.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비슷한데 1주택자 종부세 70만 원. 2주택자는 똑같은데 단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산 규모는 똑같죠. 1,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자 1주택자나 2주택자나 자산 규모니까 이게 합산이라고 했죠. 합산. 부동산은 항상 합산입니다. 내가 10채를 갖고 있고 100억이 되는 거랑 20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택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 전략은 의미 없어요. 의미. 그냥 겉보기입니다. 내가 몇 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전략입니다. 최악의 스트래티지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전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증여를 하거나 똘똘이 한 채로 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똘똘이 한 채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못 갑니까? 이게 이제 중과가 붙기 때문이죠. 양도세 중과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합산인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똘똘이가 항상 이깁니다. 똘똘이.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 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올라가고 이거 착각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똘똘이한테로 간다. 이게 세금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가 상거래를 하든 상업행위를 하든 경제행위를 할 때는 항상 세금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합산인 똑같은데 한 명은 70만 원, 한 명은 1,600만 원. 이거 이제 비주택자 이거는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압박을 할 거다. 지금 대선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무주택자들에게 선전선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대선 전까지는 없고 대선 이후가 되면은 공급이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옵니다. 지금은 시세가 절대 못 오르죠.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내년 대선 전까지는 시세 절대 못 오르죠. 왜? 아파트 시세는 왜 못 오릅니까? 예,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계속 대출을 못 해줍니까? 언젠가 풀어야 되죠. 이거는 언젠가는 풀어야 됩니다. 이 푸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네, 다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지역, 투기지역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상됩니다. 풀면은 푼다. 예, 풀면 대출 규제를 풀면 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은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해도 이게 뭐 55년, 7년, 뭐 길게 뭐 15년이고 3기 신도시 20년 걸릴 거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낀 데가 옵니다. 한계. 그러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건설을 통한 공급에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급으로 전환이 될 거다. 이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양도. 예, 완화가 돼야 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도세 완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억에서 12억. 또 저는 대선 이후에는 반드시 될 가능성이 99.9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